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집에 가려다가 돌렸습니다, 차를. 정말 이게 하계울역 사거리에서 집에 가서 좀 쉬려다가, 오늘 좀 쉬자. 가서 그냥 생맥주 한잔 먹으면서 통닭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래도 뭐 오늘 한마디 또 해드리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이럴 때 또 한 소리 또 해드리고 가는 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래도 한 414명 정도 있고, 414명 중에서 물론 다 듣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엔 그래도 좀 조회수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또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또 뭐 좀 차려입은, 늘 이렇게 입지만 그래서 또 왔습니다. 음악은 뭐 뷰티 앤 더 비스트인가요? 참 저가 옛날에 93년도 때, 94년도군요. 그때 묘령의 모 여대 여학생하고 봤는데 참 그분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여기 롯데월드에서 봤는데 미녀 야수. 아무튼 잘 지내겠죠 뭐.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45분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지 않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 얘기를 왜 달았겠어요? 그냥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정을. 물론 이제 역사는 가정이라는 게 없죠. 근데 이제 뭐 트럼프 지지했던 분들,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뭐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팽팽하게 뭐 3% 5% 차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은 이제 선거가 뭐 0.7%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됐었죠. 아무튼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이 민심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간사한 겁니다. 마치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 나의 이데올로기를 뭐 한을 풀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이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이제 바꾼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식이 뭐 폭등을 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다들 그냥 주식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게 했고,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서 막 사람들 엄청나게 걸렸지만 그래도 경제가 막 오히려 더 부흥되면서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살아나는 뭐 이렇게 되면서 일반 셀러리맨들이라든지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다만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이 이제 너무 설레발을 쳤다는 거죠. 말하자면 북한하고도 이제 뭔가 이걸 북미 협상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진행을 했는데 뭐 약간 장난식으로 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또 어쨌든 그게 장난식으로 해도 그게 뭐 됐었으면은 상당히 뭐 이게 먹혔을 텐데 일단 그게 또 허망하게 안 됐고, 거기다 또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늘 적이었죠. 이터널 에너미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하고 뭔가 꿍짝하는 느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원래 우리가 적인데 쟤네들하고 자꾸 뭐 이렇게 뒤에서 뭐 단합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느낌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경찰 국가로서 유럽을 주도하고 아시아를 주도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그냥 전 세계 중에 원 오브 댐인 나라,
그런 컨트리, 약간 그냥 위대한, 뭐, 본인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약간 뭐, 미국 내에서 유럽에서도 좀 빠지고, 뭐, 아시아에서도 좀 빠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밥 먹고는 살만한데, 뭔가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약간 좀, 뭐, 너무 기존 체제를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불안감이.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집단 안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흔든다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미국 CNN이라든지 미국 언론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마치 뭐 약간 뭐 정신 이상자 같은 느낌으로 자꾸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미국 유권자들에게 안 좋게 돼서 결국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간발의 차이로 바이든한테 이제 석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부재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 이건 뭐 제가 어차피 제 방송이니까 제가 개인적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처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유가도 상당히 좀 고유가를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느낌. 뭐 물론 미국 내 자체의 어떤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뭐 150년을 쓸 게 있다는데도 그걸 뭐 적극적으로 뭘 파내서 유가를 좀 낮춘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유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셰일가스를 어떻든 보면 진작하는 뭐 국가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줘서 빨리 뭐 유가가 지금 유가가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러시아하고도 사실은 이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러시아 푸틴하고도 이제 마쿠에서 뭔가 어떤 협상을 진전시켜서 러시아의 어떤 면을 살려주면서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관계 전쟁을 빨리 좀 끝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뭔 협상을 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협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 체면을 좀 지켜주길 바라는 건데, 이것 또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체면을 뭔가 계속 구기고 있는 거죠. 뭐 러시아한테 어떤 곁을 주지 않는 거죠. 뭐 거기다가 이제 유럽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느낌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유럽과 집단안보 시스템을 가져가기 때문에 옛날 트럼프 같았으면은 뭐 유럽도 뭐 미국을 쌩깠을 텐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하나의 공조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의견을 또 좀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옛날처럼 트럼프가 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상당히 좀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내년까지 봉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상하이 봉쇄, 뭐 베이징 뭐 다 봉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뭐 코로나 몇 명 됐다고 100명, 200명 됐다고 해서 지금 도시 자체를 봉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 의도가 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중국을 계속 이렇게 봉쇄를 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산해주는 어떤 그런 생산품의 저가의 생산품들이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떨어뜨려주는 요인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쨌든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부러 우리가 뭐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무역 어떤 FTA 어떤 헌장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제 자국 내 어떤 상황이 이래가지고 뭐 봉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출이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미국 인플레이션이 뭐 예를 들면 유가 폭등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잠재우려고 하는 어떤 리더십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뭔가 계속 답보 상태고, 이것도 또한 러시아하고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없고, 또 중국의 어떤 봉쇄를 빨리 종료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라든지, 또 중국에 대한 뭐 기술 뭐 예를 들면 특허, 중국 특허를 뭐 다 인정하지 않겠다 앞으로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사실은 예전 공화당 때보다 더 중국에 대해서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기술자라든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뭐 상장도 못하게 하는 거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이 뭔가 고립되는 느낌으로 갖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각 국가들하고 상당히 좀 나쁘지 않게 지냈단 말이죠.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뭐 중국도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처럼 지금 바이든 때는 아예 그냥 뭐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그냥 상대를 아예 인정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만 해도 미국, 중국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협상이라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핑퐁 외교처럼 이렇게 서로 얘기라도 하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냥 바이든은 그냥 뭐 중국 자체는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그리고 아예 막 그 안보적으로도 봤을 때는 그냥 적으로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미일 삼각동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로 더 강화시켜서 중국을 아예 난 봉쇄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강하게 주는. 근데 러시아한테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 그래서 트럼프가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어서 각 국가하고의 어떤 연계된 어떤 불필요한 비용들을 좀 없애고 미국 자체를 강하게 해서 세계 속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일견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전 세계 어떤 민주연합군, 데모크라시 얼라이죠. 데모크라틱 얼라이가 연합군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 세력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국가가 모여서 대륙 세력, 러시아나 중국과 대항하겠다, 독재 국가랑 대항하겠다, 북한, 이런 어떤 이념적인 것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그냥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는 이 독재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 세 국가를 봉쇄하면서 보니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을 이 세 국가하고 전혀 대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보니까 결국 금리밖에 올리는 게 없단 말이죠. 뭐 유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는 자꾸 이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이 오히려 지금 경악을, 뭐 패닉이 오고 있는 거죠. 뭐 가상화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아무리 뭐 소위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뭐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이미 많은 돈이 투여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에 투자를 해가고 있죠. 따지고 보면 미국 달러와도 가상화폐랑 다를 건 없어요. 그걸 돈으로 윤전기로 찍어낸 종이일 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뭐 달러에 투자한 사람이 다 미친놈처럼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달러가 이미 전 세계 공용 통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이 자체의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뭔가 어떤 금융 패닉이라든지 경제 위축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국이라는 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기서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요? 좀 더 one step ahead, 한 발짝 반 발짝 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푸틴을 좀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시진핑을 좀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인도나 뭐 이런 나라를 좀 빨리 만나봐야, 시리아나 뭐 이란도 지금 핵 협상이잖아요. 뭐 이란을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뭐 이름으로써 좀 뭔가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뭐 북한을 빨리 만나보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북한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북한은 좀 안 만나도 돼요. 북한이 뭐 어떤 세계 경제에 뭐 줄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란이라든지 이런 산유국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이란 핵 협상도 거의 뭐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뭐 이스라엘 모사드가 지금 뭐 이란 핵 기술자들을 지금 암살해가지고 6명이가 죽고 막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란도 지금 미국하고는 거의 뭐 다시 또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이란도 산유국, 이란이 지금 얼마나 산유량이 많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란 말이에요. UAE, 이란, 예, 사우디. 이게 중동에서의 지금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가 뭔가 좀 숨통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로막아 버리고 있는
막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뭔가 끌어내거나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뭐 원리 원칙대로 난 너희들하고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 올릴게. 근데 7%까지 올릴게.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금리 7%까지 올리는데 한국 금리 7% 못 올려요. 한국 7%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 금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웬만한 선진국 치고. 그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자국 기축통화고 그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걸 돈을 못 찍어내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미국이 그냥 단순히 통화 정책으로만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 부분, 이게 과연 트럼프 때였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뭐 이 부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인이 바라보는, 그리고 그냥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워낙 뭐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뭐 신문 기사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캡틴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리더였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큰 국가나 기업이나 아니면 뭐 작은 어떤 조그만 뭐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리더가 뭔가 한 발짝 빨리 앞서 나가고 한 발짝 빨리 뭔가를 해나가는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뭔가 좀 멋있고 솔직히 외모도 훌륭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잘생겼는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 러시아 푸틴을 만났을 것이고 시진핑과 협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뭐 북한도 만났지만 뭐 이란하고도 협상을 했을 것이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다 깨져나가는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유가 아마 지금 뭐 셰일 같은 거 뭐 2배, 3배로 만들려고 그랬을 겁니다. 뭐 유가 폭등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뭔가 반발짝씩 느리다라는 느낌, 정말 강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